오빠 얼른 숨어 경찰이야. 수선집 창문 너머로 낯익은 두 남자가 보이는 순간 미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은 공정한과 공대한이었습니다. 미양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방 쪽에서 조용히 바느질감을 정리하던 공기철이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미양아? 미양은 대답할 틈도 없이 공기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절대 나오면 안 돼. 공기철은 당황한 눈으로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미양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수선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양은 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앞치마를 꾹 움켜쥔 채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두 분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문 앞에는 공정한과 공대한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수선집 안쪽을 훑었습니다. 공대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를 닮은 분이 이 근처 수선집에 계시다는 제보를 들어서요. 미양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을 닮은 분이요? 여기에는 저 혼자 있는데요. 공정한이 한 걸음 안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혹시 안에 다른 분이 계신 건 아닙니까? 미양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방 문 하나만 지나면 그들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공기철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미양은 끝까지 침착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여긴 저 혼자 아는 작은 수선집이에요. 공대한은 쉽게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강제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전단지 한 장을 꺼내 미양에게 건넸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진 보시고 닮은 분을 보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희한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미양은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종이 위에 인쇄된 공기철의 얼굴을 본 미양의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의 공기철, 그리고 지금 안방에 숨어있는 남자. 미양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혹시 보면 연락드릴게요. 공정한과 공대한은 끝내 수선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미양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전단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수선집으로 들어온 전단지 한 장,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30년 동안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선집 안의 남자는 정말 사라진 공기철이 맞을까요? 그리고 미양은 왜 그를 30년 동안 숨겨야만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빠,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프지? 내가 밥 사올게. 꼼짝 말고 기다려. 미양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표정이라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공기철은 그런 미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 밖에서 들려오던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미양이 자신을 안방으로 밀어넣던 다급한 손길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양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불이 나게 수선 옷감 사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손놀림은 빨랐지만 떨림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양은 혹시라도 공기철이 전단지를 볼까봐, 혹시라도 밖으로 나올까봐, 방금 찾아온 두 남자의 얼굴을 기억해낼까봐 불안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선집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공기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재봉틀 옆에 놓인 옷을 집어들고 바늘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손끝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섬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양이 옷감 사이에 숨긴 그 전단지 한 장이 어떤 일을 불러올지, 그리고 공기철의 깊은 기억 속에서 아주 오래전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수선집 밖으로 나온 공정한과 공대한은 골목을 벗어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여기 수선집이라고 했는데 공정한이 미련이 남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주민이 말한 수선집,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아버지를 닮은 남자. 모든 단서가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대한도 쉽게 납득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말이야. 공대한은 미간을 찌푸린 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곧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 저분 엄마네 약국 단골 손님이시잖아.
늘 옷밥은 약을 대신 타서 가시는 분. 공대하는 수선집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엄마네 약국에서는 늘 오빠 약을 타가던 단골 손님이고 여기서는 수선집 주인이라니.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아버지 찾는다고 하자마자 너무 긴장했잖아. 공정하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양의 표정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찾는 전단지를 건네받을 때 그녀의 손끝이 아주 짧게 굳어버렸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혹시 그 오빠라는 사람이 공대한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정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형, 일단 밥 좀 먹자. 배고파서 추리도 안 되겠다. 두 사람은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순댓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곧 마주한 장면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쪽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수선집 쪽을 살필 수 있도록 창가와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낡은 종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공정한과 공대하는 동시에 몸을 낮췄습니다. 미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메뉴판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공대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 저분 맞지? 공정한도 낮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조용히 해. 미양은 두 사람을 보지 못한 채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자주 오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말했습니다. 순댓국 하나 포장이요. 혹시 여기도 전단지 들고 사람 찾는 분들 찾아왔어요? 주인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양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요즘 그런 소문 돌면 동네 분위기 안 좋아져요. 성담시에 실종자 찾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수상한 사람이 숨어 있다. 그런 말 퍼지면 괜히 집값도 떨어지고 손님도 줄고 그러잖아요.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미양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또 찾아오면 그냥 없다고 하세요. 괜히 엮이면 피곤해요. 오래된 일에는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정한과 공대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일에는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은 단순한 걱정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에게는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미양은 전단지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 왜 동네 사람들에게 없다고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공대한은 숨죽인 채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들었지? 공정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 뭔가 알고 있어. 미양은 포장된 순댓국을 받아들고 황급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당장 뒤쫓고 싶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미양이 자신들을 알아보면 다시 경계할 것이 뻔했습니다. 공정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안아, 저 수선집 다시 확인해야 해. 근데 그냥 들어가면 또 없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해야 해. 엄마가 그 단골 손님을 제일 오래 봤잖아. 공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미양이 수상한 행동을 했고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두 형제가 수선집 밖에서 미양의 수상함을 감지하고 있을 때 정작 수선집 안에서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조용히 옷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옷감 더미를 조금 치웠습니다. 그 안에서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종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전단지 속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는 순간 공기철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전단지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찾는다는 문구와 흐릿하게 인쇄된 사진. 시장 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공기철의 가슴 안쪽에서 이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눈매도, 입가의 주름도, 웃을 때 살짝 기울어진 고개도
어딘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거울 속에 비쳤던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사진 아래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공기철.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철. 공기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는 자신을 닮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얼굴, 따뜻한 눈빛, 어딘가 단단해 보이는 표정. 그녀는 사진 속 남자의 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마치 그 남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그리고 자신과 닮은 두 아들까지. 공기철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그 순간 그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미양이었습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챙기고, 아프면 밤새 곁을 지켜준 사람도 미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가족 사진 속에는 미양이 없을까? 왜 자신을 닮은 남자 옆에는 미양이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을까?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공기철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흰 약국 가운을 입은 여자,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가운을 고쳐주던 여자, 기철 씨, 오늘도 늦으면 안 돼요. 웃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 당신 꼭 돌아와야 해요. 공기철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누군가 그의 머릿속 깊은 곳을 세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흔들리고 동시에 여러 장면이 조각처럼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비 내리던 밤, 젖은 도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손을 뻗어 자신을 잡으려던 한 여자. 기철 씨! 공기철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철은 전단지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무언가가 억지로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지? 공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선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왔어? 미양의 목소리였습니다. 공기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전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전단지를 미양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양이 보면 빼앗아 갈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게 숨겨버릴 것 같았습니다. 공기철은 무의식적으로 전단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불 밑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습니다. 마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숨기는 사람처럼 그는 전단지가 보이지 않도록 이불을 단단히 눌렀습니다. 잠시 뒤 미양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포장된 순댓국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왜 누워있어? 어디 아파? 미양은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공기철이 조금만 기운 없어 보여도 미양은 바로 달려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공기철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머리 아파? 또 어지러워? 공기철은 잠시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며 한 집에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미양의 걱정이 온전히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숨기는 사람의 걱정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받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두통이 와서 누워 있었어. 미양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내가 꼼짝 말고 기다리랬지. 혹시 밖에 나가거나 한 건 아니지? 그 말에 공기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가장 먼저 밖에 나갔냐고 묻는 걸까? 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걸까?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안 나갔어. 그냥 여기 있었어. 미양은 한참 동안 공기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지 살피는 것처럼. 그러나 공기철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미양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밥 먹자. 오빠 좋아하는 순댓국 사왔어. 미양은 애써 밝게 말하며 봉지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철은 숟가락을 들고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반복됐습니다. 그때까지 미양은 알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이 전단지를 봤다는 것을, 그 전단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불 밑에 숨겼다는 것을, 그리고 30년 동안 멈춰있던 공기철의 기억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그날 저녁, 공정한과 공대한은 결국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나선혜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선집에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나선혜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수선집 주인이 미양 씨였다고? 공대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그분 반응이 이상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전단지를 보여주자마자 너무 당황했어요. 안에 다른 사람 있냐고 물었는데 끝까지 없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선혜의 손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남편, 바람나서 떠났다는 소문, 끝내 돌아오지 않은 공기철, 그리고 30년째 오빠 약을 대신 타가던 미양,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선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수선집을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나선혜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어제 공정한과 공대한에게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선집 안에 아버지를 닮은 남자가 있었다는 말, 그 수선집 주인이 30년 동안 약국에 드나들던 단골 손님 미양이었다는 말, 그리고 미양이 동네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없다고 돌려보내라고 했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나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선집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 닮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자신의 삶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나선혜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낡은 종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수선집 안에는 오래된 천 냄새와 다림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손님들이 맡긴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봉틀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천을 짚고 바늘을 움직이고 찢어진 부분을 맞추는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나선혜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깨선,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 집중할 때 입술을 꾹 다무는 모습. 30년이 흘렀는데도 나선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공기철이었습니다. 나선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없이 꿈에서만 불러보았던 이름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기요.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그 짧은 순간 나선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이 드러난 순간 나선혜의 눈에서 눈물이 터질 듯 차올랐습니다. 공기철이었습니다. 나선혜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대한 아빠. 공기철은 멍한 눈으로 나선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선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죠? 당신 대한 아빠 맞죠? 공기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그의 귀에 닿는 순간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한 아빠. 그 말은 너무 오래전에 잊은 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아주 오래 기다려온 사람처럼 공기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선혜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요? 왜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공기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머릿속 어딘가에서 굉음처럼 기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던 자신, 손에 수술 장갑을 끼던 자신,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공기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그 손은 수선집 재봉틀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던 손이 30년 동안 남의 옷을 꿰매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미양이 시키는 대로 미양이 만들어준 삶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공기철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미양이 울먹이며 자신을 부축하던 모습. 오빠, 나만 믿어. 이제 돌아가면 안 돼. 그 집 사람들 당신 버렸어. 당신은 이제
내 옆에 있어야 살아. 그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미양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바늘을 쥐어주던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오빠, 손재주 좋잖아. 병원 같은 데는 이제 못 가. 기억도 없고 이름도 복잡해져. 그냥 나랑 여기서 조용히 살면 돼. 내가 다 해줄게. 그때의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미양이 말해주는 것이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살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선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공기철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공기철은 괴로운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기억이 조각난 유리처럼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어린 공정한과 공대한, 그리고 울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나선혜. 공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혜야. 나선혜는 입을 막았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듣고 싶었던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철 씨, 그때였습니다. 수선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빠, 나 왔어. 미양이 봉지를 들고 들어오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수선집 안에 나선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철은 눈물을 흘리며 나선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양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약사님, 나선혜가 미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한 약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잃고 살아온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양 씨, 나선혜는 공기철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양 씨 오빠예요? 공기철은 미양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했어? 내 손이 원래 옷을 꿰매던 손이 아니었어. 사람을 살리던 손이었어. 그런데 넌 나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미양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오히려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양은 나선혜를 노려보았습니다. 약사님이 뭘 알아요? 30년 동안 이 사람 곁에 누가 있었는데요? 아플 때 누가 밤새 간호했는데요? 밥 먹이고 약 먹이고 이름도 기억 못하는 사람 붙잡고 하루하루 살린 게 누군데요? 나선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살린 게 아니에요. 숨긴 거죠. 미양의 얼굴이 독하게 굳었습니다. 숨긴 거면 어때요? 내가 지켰어요. 약사님은 잃어버렸지만 나는 지켰다고요. 미양 씨, 왜요? 틀린 말이에요. 미양은 공기철의 앞을 막아서듯 섰습니다. 그러고는 나선혜를 향해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내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아내 행세야. 그 말에 수선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선혜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공기철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선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30년 동안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당신 때문이었다면? 미양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았다고요? 그런데 결국 못 찾았잖아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순간 공기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사람? 미양은 움찔했습니다. 공기철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내 사람이라고 했어? 오빠, 나는 나는 내 사람이 아니야. 공기철의 목소리가 수선지 반을 가르듯 울렸습니다. 미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기철은 한 걸음씩 미양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어. 나는 공기철이었어. 그런데 너는 내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내 삶을 네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미양은 다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내가 없었으면 오빠는 죽었어. 그날 내가 오빠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정말 죽었을 거야. 나는 오빠를 살린 거야. 공기철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살렸으면 돌려보냈어야지. 그 한마디에 미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기철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살린 거라면 내 가족에게 알려줬어야지. 내가 기억을 잃었으면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내가 누구인지 찾아줬어야지. 그런데 너는 나를 숨겼어.
내 이름을 숨기고, 내 가족을 숨기고, 내 과거를 숨겼어. 미양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이 오빠를 행복하게 했을 것 같아? 오빠가 돌아갔으면 다 예전처럼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니야. 오빠는 이미 망가졌고 기억도 없었어. 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야. 공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네가 정할 일이 아니야. 미양은 울분의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오빠 사랑했어. 나선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양은 마치 30년 동안 삼켜온 말을 쏟아내듯 외쳤습니다. 나선의 약사님 옆에 있는 오빠를 볼 때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 아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늘 약사님만 봤죠. 그러다 그날 오빠가 내 앞에 쓰러졌어요.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그때 생각했어요. 하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 나선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회요? 공기철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졌습니다. 미양은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요. 기회요. 적어도 내 곁에 있으면 오빠는 버림받지 않을 테니까. 내가 평생 지킬 테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순간 공기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목소리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훔쳤어. 수선집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재봉틀, 옷감더미, 벽에 걸린 손님들의 옷. 그 모든 것이 30년 동안 공기철을 가둬두었던 세월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나선혜는 그제야 천천히 수선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공기철은 의사가 아닌 수선공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모른 채, 가족도 잊은 채 다른 여자의 거짓말 속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양은 끝까지 자신이 지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재봉틀 위에 놓인 바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손이 옷을 고치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모든 세월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선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혜야, 내가 살던 진짜 집에 데려다 줘. 나선혜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미양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안 돼.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미양의 말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은 천천히 수선집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휘청였지만 나선혜가 곁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공기철은 오래전 기억 속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미양은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만든 거짓의 집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숨긴 진실을 전부 말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공기철은 나선혜와 함께 수선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빛이 골목으로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공기철의 잃어버린 시간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의사 공기철은 어느새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잊은 채 남의 옷을 꿰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선혜를 마주한 순간 지워졌던 기억은 끝내 다시 깨어났습니다. 미양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공기철을 지킨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숨기고 한 가족의 시간을 빼앗은 집착이었습니다. 이제 공기철은 더 이상 미양의 거짓말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선혜 역시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질문을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공기철은 왜 그날 사라져야 했을까요? 미양은 정말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걸까요? 그리고 30년 전 공기철이 기억하지 못했던 그날의 진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